네, 뉴스데이 동정민입니다. 성역은 없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처음 내놓은 오늘 언급의 요지입니다. 법무부도 오늘 검찰 수사 인력을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늑장 수사라고 지적받던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이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는 여권 인사들이 개입된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아왔죠. 털어도 나올 게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일지 아니면 이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의혹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일지 서소식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 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해 첫 언급을 내놨습니다.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출입 기록 등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 제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이 라임 사태 관계자인 이강세 전 스타 모빌리티 대표의 청와대 출입 기록 등을 요청했는데 청와대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강기정 전 대통령 정무수석과 이 전 대표의 만남의 증거가 되는 지난해 7월 청와대 CCTV 영상에 대해선 보존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증거 속에서 특검만은 피하겠다는 면피성 정치적 수사가 아니길 바란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따져 묻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구속된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의 부인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옵티머스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옵티머스가 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셉틸리온의 최대 주주이기도 했습니다. 오는 23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행정관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검찰 수사 인력도 늘어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다른 일을 하던 검사 5명을 옵티머스 수사에 파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요청한 만큼 받아준 겁니다. 늑장 수사라는 거센 비판 여론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폭 증언 요청 등이 감안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외부에서 추가로 투입되는 검사는 모두 5명입니다. 검사 파견 승인권을 가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내일 당장 대검이 요구하는 인력을 검토해서 적정 인원, 수사 역량 이런 걸 파악한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이 요청한 검사는 4명.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대형 사건 경험이 있는 검사를 대폭 충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검사 5명을 파견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올린 후보자 명단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와 금융감독원 조사국 출신 전문검사 등 5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외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일부도 추가 투입할 계획이어서 옵티머스 수사팀 검사는 현재 8명에서 15명 이상으로 2배가량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 윤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했습니다. 윤 씨는 김지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권 관계자를 소개하고 2천만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석 달이나 지난 시점이어서 뒷북 수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 씨는 옵티머스 사건과는 별개로 특혜대출 알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그럼 검찰이 수사 중인 이번 사건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옵티머스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것과 달리 공공기관이 아닌 검증되지 않은 기업에 투자를 했고 그 과정에서 운용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거라는 게 골자입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정관계 로비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거죠. 검찰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뭐든 다 막을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다는 신 회장,
인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정관계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인물은 건설사 전 회장 신모 씨.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유모 씨에게서 신 씨가 법원과 경찰 쪽 작업을 다 해놨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유 씨는 검찰에서 신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습니다. 신 씨가 지난해 10월 옵티머스가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을 때 김재현 대표를 보호해줬다거나 내가 무슨 일이든 다 막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재현 대표 등이 신 회장이라고 부른 신 씨가 실제 정관계 로비를 벌였는지, 옵티머스 측에서 신 씨에게 로비 목적으로 흘러들어간 돈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신 씨에게 강남의 사무실과 고급 수입차 등을 마련해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로비 연루 의혹을 황당한 얘기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김재현 대표는 화상경마장 사업을 추진할 때 투자자로 만난 사이라며 나를 대통령보다 끝발 있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대표가 지원해준 고급 수입차도 5년 된 중고차고 사무실도 옵티머스 직원들이 함께 썼다는 겁니다. 신 씨는 검찰이 부르면 출석해서 관련 의혹을 직접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겠다며 모은 투자금 5천억 원은 실종됐습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2천억 원씩 투자했다는 회사 두 곳을 정현우 기자가 직접 가봤는데요. 이 도무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빈 껍데기 회사였습니다. 경기 용인에 있는 스포츠센터.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2천억 원을 투자한 아트리 파라다이스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 회사는 부동산 투자 자문업을 한다며 투자금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등기상 사무실이 있는 근처 오피스텔은 회사 간판조차 없는 작은 원룸입니다. 회사가 아니고 아가씨가 출퇴근하는 거라고 했는데. 옵티머스가 2천억 넘는 돈을 투자한 또 다른 부동산 투자 자문사 CP&S 사무실. 이곳도 역시 오피스텔입니다. 이 오피스텔 거주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곳이 CP&S 사무실로 쓰였는지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쭉 이렇게 앉았다가 뭔 일이 떠다방 같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두 회사에 들어간 옵티머스 투자금은 4천억 원이 넘지만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한 겁니다. 두 회사의 대표는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2대 주주 이모 씨입니다. 옵티머스의 자금이 거쳐간 또 다른 회사 트러스트홀은 건물에 있지도 않은 호수를 사무실 주소로 등록했습니다. 트러스트홀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입주했었던 회사가 없는 거예요? 예. 금융감독원도 이들 회사가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단순 도관체, 즉 파이프라인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옵티머스에서 받은 돈을 다른 회사로 보내거나 위험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데 쓰인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란 겁니다. 이들 회사에 수천억 원을 쏟아부은 옵티머스에는 1,100여 명의 투자자가 5천억 원 넘게 투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자, 그럼 이런 황당한 투자가 이루어질 동안 관리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은 뭘 했던 걸까요? 3년 전 옵티머스의 자본금이 바닥났을 때로 돌아가 봅니다. 당시 금감원은 아무런 시정 조치도 내리지 않았는데요. 다른 기업의 투자를 받아서 조만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옵티머스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런데 투자하겠다는 기업 역시 파산 직전의 부실 기업이었습니다. 금감원이 제대로 감시를 했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보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7년 8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자기 자본이 부족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인가 당시 보유한 자기 자본의 70%를 유지하지 못해 금융당국이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적기 시정 조치 대상이었던 겁니다. 옵티머스는 3달 후인 11월 금감원에 경영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한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로부터 유상 증자를 받아 자기 자본을 늘리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당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경영 정상화 계획서를 낸 2017년 11월 해당 회사는 주식거래 정지와 해제를 반복하고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파산 신청까지 했습니다.
주식 거래를 정지당하는 것들은 대개는 공시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작전주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실한 기업 또는 불투명한 기업인 경우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해당 회사의 투자 계획을 근거로 옵티머스에 대한 적기 시정 조치를 유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금감원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사실은 그 내용을 전혀 살펴보지 않고 감독을 전혀 하지 않는 이런 그 행태 속에서 옵티머스는 그 당시에 이미 건전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리가 됐었어야 됐는데 적기 시정 조치가 유예된 후 옵티머스는 2018년부터 본격적인 펀드 투자자 모집에 나섰고 수천 명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돈을 잃은 사람은 있는데 돈을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대체 투자금 5천억 원은 어디로 간 건지 이 사건을 취재 중인 최주행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최 기자, 일단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이 5천억 원이라는 이 거액의 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었던 겁니까? 일단 금융당국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5천억 원 규모의 이 환매 중단액, 그러니까 이 돌려주지 못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피해가 컸던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일단은 옵티머스는 이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또 중간에 이 대형 투자증권사를 판매사로 배치를 해서 단단하고 신뢰할 만한 상품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대형 증권사부터가 의심스러운 행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금융계와 법조계에서는 이 진원지로 판매사부터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기준에 옵티머스는 총 46개의 펀드를 판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판매사에서만 35개를 판매했는데 다름 아닌 NH투자증권입니다. 네. 국정감사에서는 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과 이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사이 관계가 도마에 올랐거든요. 이 정 사장은 김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재현은 이 상품을 판 이후에 2019년 6월 26일 날 우연히 저와 식사 자리에 데려와서 처음으로 봤고 그게 마지막으로 본 자리입니다. 김재현은 전혀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 사장은 30년 동안 이 자본시장에 몸담으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투자은행 전문가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런 전문가가 이끄는 증권사에서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펀드 상품을 팔았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정 사장과 김 대표는 만난 적은 있지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자, 옵티머스는 그럼 이 투자자들의 돈을 어디에 쓴 겁니까? 투자자의 돈 결론적으로는 샛길로 사라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요,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 실적이 전무하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돈은 그럼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게요. 수천억 원은 이름도 생소한 비상장 기업들로 향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2천억 원이 향한 CPNS 부동산 투자 자문 업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더니 조그만 오피스텔이 전부였고요. 또 다른 2천억 원은 아트리 파라다이스라는 업체로 향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부동산 투자 자문 업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낮에 가봤더니 실제로는 헬스장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회사 관계자들도 수상합니다. 업체 대부분이 구속 기소된 옵티머스 이사이거나 아니면 최대 주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리기 위한 통로용으로 급조된 페이퍼 컴퍼니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이 실체가 없는 회사를 거쳐간 투자금은 결국에는 부동산 개발이나 주식 매입 또 대여 용도로 사용됐지만 이 금융감독원은 부실 규모가 너무 커서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건데 특히 투자금으로 이 해덕 파워웨이 이런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는 멀쩡한 우량 기업이었는데 이 인수 이후에 완전히 망가졌다면서요. 네, 이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금융당국과 검찰은 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해덕 파워웨이를 인수한 정황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에 그 답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 대표는 이 회사를 무자본 M&A, 그러니까 이 자기 돈 없이 빌려서 인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해덕 파워웨이는 조선 부분 제조업으로 유명세를 떨쳤었고 코스닥에 상장도 됐습니다. 특히 이 현금 자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 현금 자산 등을 믿고 투자했다가 이윤 기회를 놓친 폭력 조직 국제 PJ파 부두목이 해덕 파워웨이 경영 관계자를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 역시도 이 해덕 파워웨이의 현금성 자산에 주목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자금은 지금은 경영 부실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이런 회사 여러 곳에 펀드 자금 수천억 원이 뿔뿔이 흩어진 만큼 이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해 보이지만 빈틈없이 밝혀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주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